안녕하십니까? 전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석좌교수 정현우입니다. 제가 이 역학을 강의하고 역학에 대한 저서를 출판하고 역학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 공부한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역학을 속성으로 단기간에 왕초보를 하루에 2시간씩 해서 10회 10번만 들으면은 사주를 감명할 수 있는 실력을 그렇게 완성시켜 드린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남은 뭐 지리산 가서 몇십 년 걸리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열흘 동안에 그렇게 2시간씩 해가지고 어떻게 사주를 어려운 걸 감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지리산에서 독학을 하면 30년이 걸리냐? 역학에는 용어가 많아요. 용어가. 그 용어 하나 깨우치려도 혼자 공부하려면 힘들어요. 그 용어 하나하나까지 깨우치려고 하니까 수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전문가에게 강의를 듣고 교육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을 중요한 것만 핵심적으로 다 구두적으로 강의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학이라고 하면 무조건 어렵다. 그리고 한자를 많이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한자 별로 많이 없습니다. 천간 열자,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 기지 12자,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자. 그래서 한문은 기본적으로 22자입니다. 거기에 무슨 뭐 육친에 쓰는 한문도 나옵니다만은 그런 건 한글로도 얼마든지 대체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한문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역학을 배우겠다고 하는 의지력, 정성 갖고 하게 된다면 그거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만사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지 않은 일이 없어요. 처음부터 어렵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포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운명학에 있어서의 고전이에요. 오래된 역사가 있는 책이에요. 역사가 있는 학문이에요. 사주를 보면 거의 운세나 성격이나 직업이 거의 7, 8화는 거의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요. 이것처럼 중요한 학문이 없어요. 이게 역학은 기운학이에요. 기운학. 기의 학이에요. 사람이 뭐냐, 이 사람의 학자로 교육가로 나갈 사람이 교육가로 나갈 그런 운명과 팔자를 타고났으면 그 교육가로 나가는 기운이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장사를 한다, 사업을 한다, 이게 되질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의사에 의해서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사주팔자를 알고 여자나 남자나 자기의 운명과 숙명적 속성을 알고 직업을 선택하고 인간관계를 하고 부부생활을 하는 그런 관심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역학이 뭡니까? 음양학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과 양이에요. 우선 요 사주를 보세요. 정묘, 병신, 경술, 무신하네요. 음은 하나고 양이 세 개 아닙니까? 내기둥 중에 양이 3개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소극적입니까? 활동적입니까? 이건 음이라고 하는 소극적은 하나고 양이 3개니까 활동적이라고 봐야 되죠. 진취적이라고 봐야 되죠.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음양학이에요. 그 다음에 역학은 뭡니까? 오행학이에요. 목화, 토, 금수, 이 사주에 화가 둘이고 금이 하나고 토가 하나입니다.
화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럼 화가 많은 거예요. 그 많은 거는 태가불급이에요. 이게 여자 사주입니다. 그러면 정묘의 병신의 경술의 무심님은 병화가 정화가 불이 둘이면 남자가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소문난 남자의 천간에 있으면은 지지에 있으면 숨겨져 있는 남자고, 그러니까 소문난 남자니까 결혼을 두 번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자의 사주는 뭐냐, 남자를 볼 때 항상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면서 비교를 해요. 비교. 내 남편과 다른 남자를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게 되면 남의 밥이 커 보이고 남의 밥에 콩이 더 커 보여요. 남의 남자는 더 똑똑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 생활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 사주는 뭡니까? 운명은 뭡니까? 자기 성격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오행을 분석하는 거야. 오행. 그래도 오행에도 뭐냐, 성질이 다 달라요. 하나는 음의 남자니까 조용한 남자, 하나는 양의 남자, 활동적인 남자, 인물이 잘생긴 남자, 하나는 연애를 잘하는 꼬시기 여자를 유혹하는 그게 테크닉이 있는 그런 남자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사주를 보게 되면. 그래도 오행의 소서, 근데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육친이에요. 가족상,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관계. 그리고 이 사람의 적성이 교육가냐, 관직이냐, 사업가냐, 이게 사주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성격이 원만하냐, 여기 보면은 경신입니다. 경신. 금의 날에 태어나는데 금의 달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걸록격이 돼요.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세요. 경이나 신이나 금이 신강사주가 될 때는 신경이 예민하고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여자들이 부부 생활을 하면은 남편에 대한 여러 가지 반항심, 원망, 탓하고 부부싸움을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 우리가 인간관계나 부부생활에서 남편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공격하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화내고 불평을 하고 불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생활하잖아요. 건강이 다 나빠져요. 그래서 이런 여성, 이렇게 금이 많은, 금이 경이나 신이나 신금이나 경금이나 유금이나 이런 금이 월지에 신강사주로 양인 비견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마음 수양을 많이 해야 돼요. 마음 수양. 근데 수양이 됩니까? 그러니까 규칙을 세우고 살아야 돼요. 인간은 자기 팔자에 부족한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세우고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게 경과 신에 이렇게 신강사주로 태어났다. 어떤 규칙을 세워야 되느냐? 무조건 내 탓이다 이거예요. 상대를 원망하지 말라 이거예요. 반항하지 말라 이거예요. 상대를 편하게 하라 이거예요. 상대에게 베푸는 마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마음을 원만하게 갖는 그런 비즈니스식 부부 생활하라 이거예요. 이런 규칙을 세우고 생활하게 되면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는 결과를 보면은 경과신에 태어난 사람들이 나이가 젊어서는 괜찮지만은 50대 후반서부터 60대가 되면 심근경색이 오게 됩니다. 성질내고 짜증내고 화나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뭡니까? 감정을 상하게 하죠. 건강에 뭐냐? 빨간불이 켜집니다. 심장 쪽에. 굉장히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생각하고 자기의 사주를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규칙을 세워가지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교회나 절이나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천성은 바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의 규칙을 세워서 인생을 부족한 거를 보완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사주는 뭡니까? 육친을 알면 되는 거예요. 육친의 통변을 잘 하면은 사주를 감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역학이라고 하는 걸 아마추어로서 이걸 취미로 배워두면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자기의 운세도 개척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뭡니까? 역학을 배운 걸 강의하는 것도, 남을 감정해 주는 것도
저 의외의 자기가 노후에 늦팔자에 경제적인 소득도 재물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정묘 연주입니다. 정묘 연주. 이 정묘는 게 정화 아닙니까? 정화는 뭡니까?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또 화라고 하는 건 활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활동성이 있으면서도 표현력이 좋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정묘는 정화는 뭡니까? 이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 표현력, 공인중개사, 브로커 이런 쪽도 굉장히 좋다고 보는 겁니다. 미술 쪽도 소질이 있어요. 밑에는 도화를 깔았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게요. 역학이라고 하는 게요. 팔자에 도화를 깔고 있잖아요. 묘라고 하는 도화를 깔고 있으면은 남녀간에 누구나 간에 성적인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되어 있어요. 이성교제에 관심이 많아요. 이성교제. 왜냐 생리적으로 호르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토끼띠들이 여자나 남자나 체격이 좋아요. 특히 남자는 말할 것 없이 체격이 좋습니다. 아주 우람합니다. 일반적으로 체격이 남보다 유별나게 큰 사람은 거의 보면은 8, 90%가 토끼띠입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사주팔자가 얼마나 그 사람의 체격과 건강과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뭐 과학의 시대에 이런 쾌쾌묵은 무슨 운명학이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토끼띠로 태어난 남자들이 체격이 좋은 걸 어떨 겁니까? 그래서 건달이나 조직폭력배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묘는 묘는 도화살입니다. 도화가 정화가 있으니까 뭡니까? 남녀 교제의 연애의 달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정묘 연주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화 관계하고 도화살이 있기 때문에 몸에 에너지가 넘쳐요.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조용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뭔가 자기가 재물은 여유가 있는데 지금 쉬고 있다 그러면 뭘 자꾸 일을 벌려요. 그러니까 벌리다가 시행착오를 겪어서 실패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어떤 규칙을 세워야 되느냐? 내가 에너지가 많고 열이 뻗쳐서 가만히 있질 못한다. 뭘 벌리기를 좋아한다. 참지를 못한다. 반드시 이런 정묘연을 되는 사람은 규칙을 딱 세워야 돼요. 열정을 좀 뭡니까? 발산하려고 하지 말고 사업과 비즈니스는 좀 신중하게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라 하는 거를 저는 당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도 이 여명의 사주인데 관이 2개니까 2번 결혼할 팔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꼭 2번 한다는 것보다도 그런 남자에 대한 갈등과 비교의식이 많아서 남자를 2번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무토는 토생금 식신이에요. 식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돈 버는 기초예요. 머리가 좋은 거예요. 수단이 좋은 겁니다. 활동성이 있고 재물운이 좋다고 보는 거예요. 식신을 깔고 있으면은 돈 버는 머리가 잘 돌기 때문에 수단이 좋기 때문에 평생 먹을 걱정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먹을 걱정이 없고 능력이 있다가 보니까 남자가 못마땅하고 불만스러우면은 헤어질 요소가 있다. 이렇게 추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주는 경신입니다. 경신은 뭡니까? 경금이 신월에 태어났어요. 걸록격이에요. 굉장히 신강사주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요. 신유술 금극이에요. 거기다 또 신유술 금이 이렇게 됩니다. 토생금 해줍니다. 그럼 세력을 이렇게 보면 이게 뭡니까? 금의 세력이 이렇게 강해요. 그럼 이렇게 금이 많은 사람이 뭡니까? 목을 갖다가 극하잖아요. 그럼 이 목이 견뎌납니까? 목은 뭡니까? 재물 아니에요. 그 재물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큰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한다는 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경신이라고 비견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재를 극하는 거예요. 견겁이면 비견겁이 많으면 재를 극해요. 재물이 약한 거예요. 부부 생활을 하면 아내를 극하고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아내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금의 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목을 극하기 때문에 재물을 극하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 거를 발로 차는 겁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살아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강사주예요. 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교적이고 부드럽고 원만하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돈이 들어옵니다. 자기 주장 고집세고 배타적이고 반항적이고 원망하는 사람은 돈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신강사주에 자기 주장이 강하고 원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사주를 분석할 때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겁니다. 운세를 볼 때 뭡니까? 금이 많잖아요. 요 화가 목화도 있지만은 목화와 금과의 세력을 비교해 볼 때 금이 더 많아요. 그럼 이 사주는 뭐가 들어와야 좋겠습니까? 목화가 들어와야 운이 좋은 겁니다. 이게 조후용신이에요. 그러면 운세를 볼 때 5로 대운이 바뀝니다. 5, 15, 25. 그럼 여기는 뭡니까? 금이 많은데 금이 들어오잖아요. 천간에 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요때는 좋았다 나빴다 하겠죠. 근데 해자축 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때는 금이 서늘하고 금이 많은데 금수가 들어오니까 어려웠다고 봐야 되죠. 여기 임인대운서부터 운세가 온다고 봐야 되죠. 그럼 5, 15, 25, 35, 45, 5세, 55세부터 대운이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운세를 볼 땐 조후를 보는 거거든요. 조후로. 그리고 사주에 뭐가 있을까? 역마가 월에 와 있잖아요. 역마가 월에 와 있으면 뭡니까? 월이라고 하는 직업과 환경을 얘기해요. 변동사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월지 역마는 고향을 떠나 사는 팔자. 직업의 변동이 많다. 환경 변화가 많다. 이렇게 추리를 하는 겁니다. 추리. 그리고 태어난 일주가 뭡니까? 경순하네요. 백호개강이에요. 신강사주의 개강백호예요. 반항적이죠. 독불장군이죠. 타인멸시죠. 그리고 두령적으로 향하려는 게 강하잖아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부부 생활이 원만할 수가 없어요. 아내로서. 금왕의 백호의 걸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를 갖다가 그냥 목이 금이 뭡니까? 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화가 남자가 되는데, 그래서 이 사주는 금이 많기 때문에 신강사주이기 때문에 화가 들어오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그 강한 금이 억제를 당하니까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묘 연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병신, 경술, 무신에 대한 그 사주를 해설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역학을 하나 배워들고 전문 지식으로 자기가 갖게 되면은 이것도 하나의 자격증 하나 얻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전문 지식을 하나 얻는 겁니다. 특히 이거를 역학을 하게 되면 종교 생활에서 수양이 되지 않고 반성이 되지 않는 것이, 역학을 배우면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격 수양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운명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도 성공의 비결을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 사교적으로 처세술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역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많은 그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오늘은 정묘 연주에 대해서 여명사주를 같이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